단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 둘은 완전 반대말이었어. 전부 다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의 반대 상황은 안경을 한 명씩 벗겨내는 거라 했지. 3명 중에 둘은 안 끼고 있거나 아니면 셋 다 이제 끼지 않는 상태. 이렇게가 정반대 상황이었는데 얘는 좀 특이한 게 저 상황을 부정을 하면요. 저 단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끝부분도 같이 바뀌어.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황이 뭐뭐뭐이다 라는 말에 이제 부정을 찾으라고 하면 모든이 어떤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되고 끝부분도 바꿨어야 돼. 뭐뭐가 아니다.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정형이었고 예시 첫 번째 거를 한번 봅시다. 전체 집합 안에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의 정수가 들어가 있대. 스몰 x는 전체 집합의 엘레멘트, 그러니까 요런 애들 중에 하나, 얘도 y도 마찬가지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 중에 하나 가져다가 쓰면 되고 국어 문제니까 곱씹어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1번 보기에서 어떤 x값은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작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만족하는 거 먼저 찾아볼까? 야, 우리 뭘 제곱해가지고 음수 나오는 거 뭐 있었지? 허수. x가 허수일 때, 뭐 i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었어. 그래서 요 x 자리에는 요 5개 중에 누군가가 와서 서 있을 수 있는 자리인데 마이너스 1을 제곱한다든지 마이를 제곱한다든지 x가 0이어서 0을 제곱한다든지 그 어떤 놈이 와도 음수로 나오게 되는 거는 단 한 개도 없네. 그러니까 어떤 새끼는 만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 한 개도 만족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틀린 거야. 어떤이라는 의미는 되는 게 하나만 있어도 된다의 의미거든? 그러니까 존재만 하면 돼, 존재만 하면. 안 되는 거 100개 있어도 되는 거 하나가 있잖아? 그럼 그 문장은 이제 맞는 문장이라고 취급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되는 새끼가 단 한 개도 없었대. 갖다 버리고. 두 번째 거,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부등식을 봤더니 이수분해하고 싶게 생겼어. 제가 완전 제곱 처리해서 x 빼기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썼는데 우리 얘를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땐 0 이상은 하거든요? 근데 이 같다라는 표식이 지워져 있잖아? 언제 똑같이 나오냐면 x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나와.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지금 갖고 있는 부등식 풀어봤어? 제곱해가지고 0보다 큰 상황을 만족을 해야 된대? 근데 크지 않은 상황이 딱 한순간 있다는 거야. 내가 x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는 큰 게 아니라 0의 제곱은 0보다 커? 개소리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문장은 x가 2인 경우에 한해서는 만족이 안 되거든? 근데 전부 다 되지 않니? 라고 질문했으면 이제 틀린 거지. x가 2일 때는 안 돼요. 이래버려야 되는 거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껴있으면 그 문장은 그냥 틀린 문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데 나 얘도 그냥 한번 풀어봤어. 넘겼어. x값이 3보다 작다래. 우리 가지고 있는 x 뭐 있었냐면 전체 집합 안에서 빌려와서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5개가 내 원소들이야. 봤더니 마이너스 2서부터 플러스 2까지는 전부 다 3보다 작죠. 그러니까 모든 x에 한해서 다음 부등식을 성립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맞는 문장. 갖고 있는 x가 마이서부터 2까지가 있는데 전부 다 이 상황을 만족시켰다? 전부 다 괜찮네 하면은 맞는 문장. 그 다음에 4번에 해당되는 거, 어떤 x에 대해서는 다음 부등식을 성립해야 돼 라고 했는데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있고 걔네들의 사이값으로 풀 거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1하고 1일 거예요. 그럼 되는 거 뭐가 있어? 그 어떤 놈으로 여겨지는 거 생각해보면은 x가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고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 했는데 3개나 나와버렸네? 그럼 뭐 완전 땡큐지 뭐. 이것도 괜찮은 거야. 어떤 x에 한해서는 다음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x는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가 있었고 지금 얘를 충족하는 새끼 딱 찝어봤더니 이렇게 3마리가 나왔거든? 이 3개는 요걸 충족한대. 그러니까 어떤 놈들은 만족되는 거네? 안 되는 게 100개 있어도 되는 새끼 하나만 있으면 그냥 되는 거라고 취급하겠대. 어떤이라는 표현에서는. 그래서 4번도 괜찮고.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거. 모든 x에 한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0보다 크다 이랬어요. 야, 얘는 무슨 말인 것 같아? 지울게 헷갈리니까. 5번 보기. 모든 x에 하나요.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뭔 소리지? 항상 성립하는 거 찾는 거래. 야, x가 마이너스 2면은 4 더하기 y제곱. 이거 성립해?
y다 뭘 넣어도 사실 얘 자체가 그냥 4서부터 출발이니까 이 새끼가 아무리 역할이 없어도 이미 얘가 그 역할은 충분히 한 거지. 0보다 커지는 역할을. 네, 나머지도 그러겠죠?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하면 얘 자체로 이미 0보다 위에 올라가 있고. 근데 x가 0이면 어때? y 제곱은 0보다 크다. 이거 항상 성립하나? 항상 성립? y가 0이 안 되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 x가 0이고 동시에 y가 0인 상황에 대해서는 성립 안 하지 않아? 안 되는 거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x가 이 5개 중에 하나인데 그걸 0으로 만들어 놓고 이 y는 뭐냐면 얘도 전치 집합에서 빌려오는 건데 이 5개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이제 0을 빌려왔다고 하면요. 0 더하기 0 하면 0보다 커가 아니라 0하고 똑같아 하니까 이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럼 x가 0인 경우에는 y가 특히나 이렇게 생긴 형태에서는 성립을 안 하니까 전부 다 된다라는 표현은 안 되는 거지. 이거 틀린 거야. 그래서 3번하고 4번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헷갈리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차분히 나눠놓고 다 일일이 비교해서 찾아야 돼. 조금 덜 헷갈리는 거 또 하나 해봅시다. 예시 2번째 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부정이 참이었으면 좋겠대. 부정이라는 거는 반대말, 낫을 붙여서 결론을 꺾는 거였는데 뭐 물결을 붙이기도 하고 근데 특히나 어떤 혹은 모든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유형에서는 시작 부분하고 끝부분을 틀어 제껴야 된다 했어. 그래서 제가 한번 부정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있잖아. 그럼 앞에 그 어떤을 싹 지우고 모든으로 고쳐줘. 저 지금 부정 만들고 있어요. 부정. 이거 싹 지우고 여기가 모든이야. 그리고 끝부분도 바꿔야 돼. 어떤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대 요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를 크다로 바꾸시면 돼요. 요거의 반대 표현이 얘. 어떤의 반대 표현은 모든.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바꾼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고쳐놓은 그 문장 푸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모든 x에 대하여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 이랬어. 지난 기말고사 시험 문제네.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이렇게 풀겠다. 그래서 아마 나랑 미리 수업을 하거나 했던 사람들은 제가 왼쪽 함수, 오른쪽 함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위치관계 파악하는 거라고 아마 계속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얘가 더 위에 그려졌으면 좋겠대. 이게 아래 그려지고. 야, 이거 존나 대충 그려볼까? 상상 몰라요. K 모르잖아. 1차함계수도 정확히 모르잖아. K 때문에. 근데 대가리 정도는 알잖아. 최고차함계수가 1이어서 아래로 블록이다. 이 정도의 이미지는 정확히 알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생긴 2차 함수가 y는 0이자 x축보다 훨씬 위에 그려진대. 다시 얘기하면 x축이 상대적으로 밑에 이렇게 깔린다는 얘기야. y는 0 천장에 2차 함수 그려짐. y는 0 위쪽에 2차 함수 그려짐. 우리가 갖고 있는 대상 중에 y는 0 혹은 x축 이런 애들이 있으면 걔랑 비교하는 애가 2차 함수라면 만난다 안 만난다 가지고서 맨날 질문을 받았죠. 지금 2차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받아가고 안 만나면 실근이 잡히지 않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해서 마무리하는 문제야.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어떤 x를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y는 0보다 위에 떠있다. 즉 x축하고 닿지 않는다. 해가 없다. 실근이 없다. 그래서 판별식을 걸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쓸게. b제곱 마이너스 4a. c 부분은 상수항 부분이니까 묶어서 k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대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요 원래 갖고 있던 부등호의 방향은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부등호 방향이고 내가 위에 있고 너가 아래에 있다. 지금 쓴 부등호 방향은 쟤를 베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몇 번 만났냐 가지고서 판단해서 쓰는 거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없어서 작다라고 쓴 겁니다. 애들이 대체로 이거 보고 그냥 그대로 베껴가지고 틀리거든. 이건 다른 내용이라고 봐야 돼. 이건 해 개수 갖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답 적어보면 4로 먼저 약분하고 k제곱에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 하면은 얘도 사이값이네. 가나다라 마와 4.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 얘가 정답이고요. 예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야?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0하고 1까지만 정답이어서 다 더하면 1입니다. 개수 구하라고 했으면 2개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겠고 밑에 나와 있는 거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적어야 되는 사람 적고
하품 겁나 오래. 6초 동안 하품. 뭐야 이거? 3번? 얍. 얍! 예제 78번에 어떤 양의 정수 x에 대하여 뭔 개소리지 싶으면 오른쪽에 있는 식을 먼저 풀어주십시오. 야, 우리 이거 푼다는 게 뭐야? 그냥 x값 구하는 거야. x는 6이요? 이래버렸네? 그러니까 어떤 양의 정수에 한해서 그 새끼가 6이구만. 양수 형태의 정수. 그냥 자연수 얘기하는 거지. x가 6이라고 하면 오른쪽 식이 성립할 수 있죠. 꼭 기억해야 돼. 어떤이라는 말은 안 되는 거 5만 가지 있어도 되는 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맞는 문장이거든? 제가 그 만족시킬 수 있는 거 하나 찾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안 되는 거 존나 많아도 되는 거 하나 있으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문장이고. 어떤 무리수 x에 대해서 다음 방정식이 성립했으면 이거 푼다고 생각하면 넘겼을 때 x가 마이너스 2루트이지? 우리 루트가 들어가 있는 표현을 무리수라고 하거든? 그 어떤 무리수가 쟤였네. 마이너스 2루트2라는 그 수. x가 이런 값이라고 하면 얘를 성립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은 문장이고. x랑 y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고 한다면 곱했을 때 양수면 찢어서 각각이 양수인 게 맞다 이랬네? 야, 우리 뭔가 이렇게 곱해서 0보다 큰 게 양수 곱하기 양수도 있고 뭐 음수 곱하기 음수도 있잖아. 꼭 이거일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결론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안 되는 거죠. 문제에서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면 무조건 각각이 양수여야 돼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음수의 음수일 수도 있다. 3번이 틀렸어. 거짓인 명제. 항상 둘 다 양수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직접 써주세요. 직접 쓰자. 어떤 부분 모든으로 고치시고 가장 끝에 있는 부분도 뒤바꾸기로 했어. 제가 지금 칠판에 쓰는 거 같이 따라가면서 써주세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를 모든으로 고치시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x제곱 플러스 1은 0이다의 반대말을 2x제곱 플러스 1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얘가 지금 부정 처리한 애입니다. 은우야, 이거 되는 거 보이냐? 원래 명제 기준으로 먼저 한번 봐볼래? 얘를 성립할 수 있는 x가 있나 없나? 요거. 그 어떤 놈 있나 없나 찾아볼래? 없어요. F예요. 그러면 그거의 부정은 오히려 맞는 말. 참인지 거짓인지 채워주시고. 이거 풀게 되면 x제곱이 2분의 마이너스 1인데 뭔가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거는 허수밖에 없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실수 새끼는 단 한 개도 없다는 거니까 그 어떤 놈도 안 뜬다는 얘기니까 이건 개소리니까 F, 거짓으로 써놓고 오히려 그거를 정반대로 부정 처리한 거는 참으로 보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참거짓을 결정할 수 있고 가장 밑에 내려가서 얘도 원래 문제에서 모든 이런 표현이 남아있는데 걔 뒤집어 꺾으면 이제 어떤으로 고칠 수 있겠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의 반대말을 쓰게 되면 크다의 반대말은 작거나 같답니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지금 부정한 거 쓴 거지. 이거 어떻게 풀지? 인수분해 돼? 인수분해?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면 뭐하지? 판별식 쓰기도 하고 또 뭐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차 함수하고 오른쪽이 0 뭐 이런 거 있으면 얘 따로 그려가지고 보기도 한다 했잖아. 만났다 안 만났다로. 그 판별식을 쓴다든지 근해 공식을 쓴다든지 전부 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저 이거 완전 제곱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얘를 따로 그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전에는 모르는 게 있었잖아. 상수항이나 1차항이나. 근데 지금 모르는 게 단 한 개도 없잖아. 그래서 진짜 그릴 수가 있는 거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하면 2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 할 수 있고 상수항에 원래 1이 있었는데 제가 4분의 1은 가져다 썼거든요. 그래서 4분의 3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물어봤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이야. 그리고 최고차항계수 1이어서 아래로 볼록이래.
지금 제가 그린 이 그림이 이 그림이고 오른쪽에 0이 요 그림이에요. 바닥선. 이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나? 항상 위에 그려져 있잖아? 어떤 x로 살든지 간에. 그래서 원래 문제가 참인 거네. 그럼 그거에 부정 처리한 것이 거짓이다. 라고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 얘가 풀기 편하면 이걸로 참거짓 따지는 거고 가끔씩 이게 뭔 개소리지 싶을 때가 있어. 나는 특히나 이렇게 어떤이라는 표현이 있는 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그거에 부정을 만들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되나 안 되나 이거를 확인을 했을 때 만약에 얘처럼 이제 된다. 그럼 원래 게 이제 거짓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 된대. 왔다 갔다. 그래서 본인이 맞는 문장인지 거짓인 문장인지 판단을 할 때 본인의 입맛에 맞게 고치는 거가 시험 문제로 나오게 돼요. 그걸 뒤에서 하나 더 해봅시다. 은우, 내가 이런 문장을 갖고 있어. 얘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 만들 때 우리 이렇게 바꾸기로 했지. 순서 바꿔서 부정 처리하기, 대가리 혹 떼버리기. 이게 같은 말이거든? 같은 말? 근데 잘 봐봐, 잘. P이면 Q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대상을 모으면 이거 진리집합으로 고쳐서 화살표 깍지로 이렇게 연결하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얘랑 같은 의미를 갖는 게 뭐가 있지, 그러면? 요거랑 같은 의미? 순서 바꿔서 부정한 게 있을 수 있겠지? Q의 여집합이 앞에 있고 P의 여집합이 뒤에 있고 화살표 이렇게 된 거? 그냥 이렇게 바꿔서 부정한 거? 여기다 쓴 거거든? 그럼 얘를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Q가 아니야. not Q. P가 아니야. not P. 화살표 방향은 여기 끝에 오므리는 방향으로 이거겠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요 명제랑 이렇게 생긴 명제랑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집합에서 배운 거를 활용해가지고 문장화하는 거야. 그 얘기가 1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 배워야 돼. 어떤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만들어 볼 수가 있더라. 한번 배워봅시다. 처음에 명제가 나올 거야. P면 Q이다. 두 조건을 하나의 조건으로 붙여서 우리가 진입 판별을 할 수가 있고 P가 이런 상태라면 Q가 되나요? 를 우리가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할 건데 보통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있거든? P가 이렇게 된다면 Q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 뭐뭐뭐뭐 이면이 화살표의 수식어로 바뀐 거고 얘를 영어식 표현으로 바꾸면 suppose거든? if랑은 좀 달라. P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Q가 되니 안 되니? 맞니 틀렸니? 이런 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가정이라고 하고 뒤에는 결론이라고 하거든? P라고 가정을 하면 결론이 Q가 되니?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거를 두 가지를 더 만들 거래. 들어보면 알 거예요. 역함수의 역이기도 합니다. 대수 듣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이게 어색하진 않을 거야. 역함수예요. 자리를 바꾸는 거야. X랑 Y의 입장을 바꾸듯이 얘랑 얘의 순서를 바꾸는 게 다음 명제의 역이에요. 용어 자체가 역이야. 그래서 Q이면 P이다 라고 순서를 바꾼 게 역이야. 근데 가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 순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부정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둘이 자리를 바꾸면서 반대말로 쓰고 싶은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우라고 부르는데 대우. 이 명제의 대우라고 부르는데 순서를 바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부정을 매긴대. 그 앞에다가 물결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쓸게요. 외우셔야 돼요. 순서 바꾸고 부정. 그럼 각각의 진리집합을 한번 짜보자. 대문자, 화살표 연결하는 방식. 대문자, 화살표 연결하는 방식. 이 끝에 있는 거 진리집합으로 만들어 볼까? not Q 하면은 Q의 여집합이죠. not P 하면 P의 여집합이지. 그리고 화살표 끝에 이렇게 오므리는 방향으로 집합 표시를 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야, 우리 얘하고 얘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자리 바꿔서 부정한 거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명제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판단을 할 때 좀 막 난독증 오게끔 막 줄 때가 있어.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 안 갈 때. 그때는 뭘 하냐면 얘의 대우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얘가 막 지저분하게 나와 있잖아? 그럼 이 말은 되게 깔쌈하게 나와 있어. 이해하기 되게 편하게. 그럼 그걸 만들어서 얘가 맞는지 틀렸는지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는 건 T인지 F인지를 찾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만약에 명제가 맞는지 틀렸는지 되게 어렵다? 그럼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거 부정 처리해서 만들어 보는 게 앞에서 배운 거지. 아,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몰라. 그럼 이거 부정해가지고 만약에 부정한 게 참이다. 그럼 원래 문장이 거짓말이었다. 방식으로 찾는 게 있고 명제를 좀 돌려서 얘기하는 게 대우거든? 순서 바꿔서 부정 처리하는 거? 원래 명제가 알아듣기 어려우면 그거에 대우를 만들어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는 거야. 명제하고 대우는 참거짓을 같이 해요. 같은 의미로 쓰여. 판별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계속 하는 거래.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데를 한번 보자. 어디 보냐면 132페이지의 맨 아래쪽 보면 되거든? 참고 부분부터 볼까요? 일반적으로 명제 참거짓은 그 명제 역의 참거짓하고는 존나 관계가 없다. 그럼 오히려 뭐가 관계가 있냐? 이 명제의 참거짓은 이 명제 부정하고 관계 있어. P라는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부정은 거짓이라고 했고요.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부정 처리한 걸 막 만들었어? 근데 얘가 누가 봐도 맞는 말 같잖아? 그럼 원래 이 새끼가 거짓말이어서 그런 거야. 거짓말이어서 알아듣기 어려웠나 봐. 요걸로 판단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거거든? 명제의 참과 거짓은 역하고는 관계없어요. 상관없다. 상관. 이거 갖고 뭘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부정하고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제 존나 알아듣기 어렵게 써져 있다? 그럼 그거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그 명제의 대우였거든? 순서 바꿔서 부정, 순서 바꿔서 부정. 얘는 참 거짓을 똑같이 한대. 너가 참이면 넌 반대말로 거짓일 거야가 아니라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도 참으로 보여. 같은 말이거든. 대우 만들었는데 이게 거짓말 같다? 그러면 원래 문장도 거짓말이었다 해서 똑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대. 방법이 총 두 가지인 거야. 명제의 참거짓 따지는 게 부정 만들기나 대우 만들기. 그래서 뒤에 넘겨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국어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절대로 수학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는 그냥 이거 화살표 연결하는 거야, 이런 거야, 이게 가정이야, 결론이야, 이런 얘기밖에 전혀 하고 있지 않아. 수학이 아니야. 국어 문제니까 잘 한번 해보자. 예시 첫 번째 거 한번 보시고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자. 야, 우리 그 써져 있는 명제 있잖아. 그거 대우만 좀 만들어보자. 대우. 역까지 할 시간 없으니까 대우만 좀 만들어 볼게. 원래 문장이 x랑 y를 곱하면 2가 아니래. 그러면 x가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2가 아니래요. 이거 딱 보자마자 이게 뭔 개소리야 싶어. 어디에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자꾸 아니야, 같지 않아, 아니야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말 알아듣기 어려우면 그거에 대우를 만들어. 순서를 바꿔서 부정. 반대말 쓴다. 반대말 x가 1이야. 또는의 반대말은 그리고예요. y가 2가 아니야의 반대말은 y는 2입니다. 이고 앞쪽에 써져 있던 걸 뒤로 빼면서 반대말을 붙여버리면 x랑 y 곱한 게 2입니다. 이렇게 붙일 수 있대. 순서 바꿔서 부정하기.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라는 거는 and의 역할이었고 뭐 동시에 만족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x가 1일 때 y가 2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뭔가 1,2 같은 느낌이거든. 우리가 x가 1이고 y가 동시에 2면은 곱했을 때 2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읽었을 때 문제가 안 생기잖아? 그럼 이게 맞는 말이야. x가 1이고 y가 2면 곱하면 2죠. 당연하죠. 그럼 대우가 참이면 얘도 맞는 말이었대. 이런 식으로 판단하겠대. 같은 의미. 두 번째 것도 한번 고쳐봅시다. 두 번째 문제. 이거 승준이가 고쳐보자. 두 번째 거 어떻게 고칠래? 그거는 부정하는 거고 대우 만들어야 돼. 대우. x랑 y랑 곱해서 0보다 크다면 x가 0보다 크고 그리고 동시에 y가 0보다 크다의 대우를 만들어주세요. 순서 바꿔서 부정하는 거. 이거의 반대말 앞에다가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그리고의 반대말은 또는이고요. 다 적을게. 내가 적을게 그냥. y가 0보다 크다의 반대말은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된다면 곱해서 0보다 크다의 반대말을 뒤에다가 적겠다. x랑 y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맞나 틀리나? 어떻게 할까? 지서봐,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는 말 같아 틀린 말 같아?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에요? 반례가 뭐가 있어? 안 되는 거. 너가 아니라며. 뭐 때문에 아닌 것 같아? 둘 다 음수면 안 될 거래. 뭐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5면 곱하면 15 나오잖아요. 그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경우가 안 되는데요? 반례를 찾아보려네? 반대되는 예제? 안 되는 새끼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원래 문장도 거짓이었을 거야. 얘는 오히려 대우 만드는 게 더 까다롭지. 그냥 이게 직관적으로 보기가 편하잖아. 둘이 곱해서 양수면 둘 다 양수예요. 뭐 아닐 수도 있잖아. 음수 곱하기 음수일 수도 있다며. 앞에 문제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예시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말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 봐가면서 하는 거야. 명제가 편할 때가 있고 대우가 해석하기 편할 때가 있어. 골라가면서 하는 거야. 해석하기 쉬운 문장으로.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거 원래 문장부터 쓸게. x 세제곱은 x다 2면 x가 0이거나 또는 x가 1이어야 된대. 자, 얘가 맞나 틀리나 판단할 때 집합을 이용해서 풀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얘를 진리집합 형태로 만들면, 그러니까 만족되는 x를 다 구해보면 인수분해했어. x로 묶었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래. 그럼 얘는 x가 0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잖아? 원소로 치면 원소가 3개 있는 집합이라고 이해해보면 돼. 이걸 만족하는 새끼가 딱 세상에 3개 있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는 오른쪽 문장을 만족시키는 원소가 0번하고 1번밖에 없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 얘가 원소가 하나 더 많잖아.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입을 벌렸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결론에 도달하면 아닌 경우가 있어. 이건 거짓말이야. 왼쪽에 있는 집단이 원소가 더 많잖아. 내가 갖고 있는 원소가 오른쪽에 다 관찰이 돼야지 부분이라는 표시를 쓰는 건데 안 되는 새끼 반례가 하나 껴있잖아?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우를 만들어도 그것도 거짓말로 여겨지겠죠. 대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 반대말을 앞으로 당겨. x가 0이다의 반대말 0이 아니다. 또는의 반대말은 그리고 x가 1이다의 반대말은 x가 1이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에 있는 거의 반대말을 뒤에다 쓸게. x 세제곱은 x가 아니어야만 해. 인 거거든? x가 0이 아니면서 동시에 1이 아니어야 되고 얘를 충족하려면 얘는 0도 아니어야 되고 1도 아니어야 되고 마이너스 1도 아니어야지 충족을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0이 아니고 1이 아닌 값 중에 x값이 마이너스 1인 걸 들고서 막 딱 출발해. 그럼 여기는 충족을 못 하잖아. 말이 안 된다는 얘기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우도 거짓말이다 이 얘기야. 원래 문제가 이상하면 그것의 대우도 이상하다.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밑에 있는 80번하고 81번도 먼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순서 바꿔서 부정. 순서 바꿔서 부정. 귀찮아도 하셔야 됩니다. 대번에 문제를 못 풉니다. 손으로 써봐야 풀 수 있습니다.
3개? 답이 뭐야? 답 하나야. 80번에 답 한 개예요. 여러 개 안 나와요. 4번 보기가 절대 처리하면 0 이상은 하더라. y가 몇인지 몰라도 절대 처리하면 0 이상은 하더라. 근데 0 이상인 수 두 개를 합쳤다. 못해도 0, 못해도 0. 근데 더해도 여전히 깡통이라는 얘기는 x랑 y가 그냥 0이어서 0인 것이고. 말 그대로 써져 있네? 둘 다 동시에 0이에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4번 보기. 그 다음에 80번에 나와 있는 거. 나는 이거를 볼 때 뭘 먼저 하냐면 역도 참이고 대우도 참이어야 된대. 근데 생각해봐. 이게 어떤 명제의 대우라는 거는 그냥 그 명제를 보는 거와 같아. 굳이 순서 바꿔서 부정할 필요는 없어. 그냥 그 명제 자체가 맞는 말이면 대우도 맞는 말인 거야. 같은 문장이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그냥 이 명제 자체가 되냐 안 되냐를 먼저 한번 추려보자. x가 4번부터 볼게. x가 1이면 1제곱 빼기 1 해서 0? 괜찮은데? 문제 읽었을 때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대우가 지금 현재 맞는 말이에요. t. 패스.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대. 그러니까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음수면 하나가 양수란 얘기잖아.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투영을 시켜봐. 뭐 3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10 나오니까 0보다 크겠네? 나쁘지 않네? 둘이 곱해서 반대부호란 얘기는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라는 건데 예시를 들어보면 x가 마이너스 뭐 2고 y가 뭐 1이야. 제곱해서 더했어. 0보다 크게 나왔어. 그럼 얘도 문제는 없네? 명제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대우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관리가 없어요.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맨 위로 올라가봐. 1번으로 가봐. 너네 이거 풀면은 어떻게 써? x가 y이거나 x가 마이너스 y이잖아.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아? 틀려? 맞아요? 어떻게 맞아? 붕신아. 이거 어떻게 맞아? 얘면 얘이다는 괜찮은데 얘가 어딨어 여기에. 그러니까 원소로 생각해봐. x랑 y랑 같다라는 원소가 있고 x랑 마y랑 같다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럼 이 집단이 존나 크단 얘긴데 어떻게 이렇게 컨테인돼? 이거 딸랑 하나 갖고 있는 집단에. 틀린 거야. 명제 자체가 오류예요. 그럼 대우도 거짓말일 거야. 그 다음에 2번.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말 알아듣기 존나 어렵다. 이런 거를 대우로 바꾸는 거야. 자꾸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면 순서를 바꿔서 부정을 한번 해봐봐.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다. 그러면 둘이 곱하면 0일 것이다. 맞나요? 둘 중에 하나가 0의 역할을 하면 곱하면 0 된다. 이거 괜찮네? 실제 대우가 맞는 걸로 판단이 됐네. 1번 보기는 일단 지우시고 이제 2, 3, 4번 중에서 한번 찾아볼게.
역으로 생각했을 때도 맞는 말을 생각을 해보래. 자, 다시 4번으로 갈게. 4번 보기는 x는 1이다만 원소로 있는 거고 뒤에 있는 보기는 x가 1인 거랑 마이너스 1인 거를 보기로 갖는 거야. 이걸 역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라. 이렇게 역방향으로 출발한다는 거야, 역함수로. 그리고 내가 이게 맞나 틀리나는 화살표 깍지를 이렇게 둥그렇게 연결한 거를 했어. 이거 되는 거야? 원소 2개짜리 집합 존나 큰데 이거 하나 갖고 있는 집합이 없다가 비벼. 이거 여기 틀렸네. 그 다음에 얘도 반대로 한번 가보자. 3번 보기 반대로 한번 써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보다 크다. 이면 역방향으로 가는 거야. 역방향. 이렇게 가는 거를 그냥 화살표 이렇게 가는 걸로 쓴 것 뿐이야. 둘이 곱하면 0보다 작다 이랬어. 내가 발예를 하나 찾아볼게. 발예. 안 되는 거 하나 찾아볼게. x가 만약에 0이야. 근데 y가 1이면 제곱제곱해서 더했을 때 0보다 크다. 이땐 괜찮지. 근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곱했을 때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0이 떠버리죠. 만족이 안 되네. 이거 안 되는 새끼야 이거. 여기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 답이 2번이에요. 답이 2번. 답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81번에 나와 있는 거 바로바로 갈게. 두 실수 xy에 대해서 합한 게 5보다 크다면 x는 k보다 크고 또는 y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 문제 중에 또는 이라는 말은 되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거야. A 쪽에 있든가 그거 아니면 저쪽으로 가던가. 그러니까 아무 데나 있어 막 이렇게 던지니까 좀 애매하고 교집합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고는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도 있어야 돼 해서 2번에 걸쳐서 체크하는 거라 답을 찾기가 좀 편하거든? 그리고의 표현이.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명제가 참인지 따질 때에는 또는의 표현을 뒤집어 깔 수 있는 대우로 바꿔서 참거짓을 따집니다. 두 실수 xy에 대해서 지금 원래 문장이 이렇게 짤뚱하게 써져 있는 거야. 합한 게 5보다 크면 k보다 크거든지 아니면 y자리가 2보다 크다인 건데 요거의 대우를 만들게요. 순서 바꿔서 부정. 크다의 반대말은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또는의 반대말은 그리고 동시에 요거 반대로 쓰면은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더니 얘의 정반대가 뒤로 가면서 써질 거래. 합한 게 5보다 작거나 같대. 우리가 이 벌어진 방향이 서로 일치하면요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있어요. x라는 값이 k 이하이면은 요걸 두 개를 그대로 더해서 생각할 수 있어. x랑 y를 더한 거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냥 베껴서 한 번만 쓰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거 그대로 더하게 됐을 때 이게 충족을 하려면 k가 3일 때 서로 같은 문장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정답이 3입니다. 3. 또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거 웬만하면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서 해석을 하지. 그래서 뒤에 넘겨서 각자 문제 하나 풀어주십시오. 연습 문제 아마 들어있을 건데 3단원법 하나 있구나. 이렇게 양이 많네. 작년보다 수업 회차가 3번이 적어. 존나 막 우겨놓고 있는 거야. 원래 지금 이 시점에 집합 첫 내용 하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그냥 하고 있으니까 좀 힘들어도 버텨줘. 어쩔 수가 없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야, 제목에 봐봐. 3단론법 써져 있는데 그거까지만 합시다. 여러 개의 참인 명제를 연결한 걸 3단론법이라 한다 이랬어. 제가 지금 만드는 예시를 해석을 해주세요. 정지윤 이거 무슨 의미야? 합쳤는데 A 나왔대. 3개 없어. B가 A에 누가 더 커? A가 더 크대. 이렇게. B집합이 있고 C집합이 있는데 둘이 겹쳐지는 걸 찾았더니 C가 나왔대. 우리가 교집합은 작은 집단 찾는 거였잖아? 둘 중에 작은 거 했더니 C가 나왔대. 그러니까 C가 존나 작고 B가 오히려 더 큰 상위 집단으로 보여진다는 거야. 그러면 요 상황하고 요 상황이 이제 같이 써져 있는 건데 잘 생각해보니까 갖고 있는 패 중에 C가 제일 구린 패고 그 다음이 B고 B를 잡아먹은 집단이 그냥 연결이 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맞는 명제, 요게 맞는 명제 해서 각각의 진리집합이 결국에는 한 큐에 쭉 연결이 되면 그 안에서 또 뽑아낼 거리가 있대. 보통 문제에서 힌트를 이렇게 2가지를 주거든? 근데 내가 이거 6개짜리의 힌트로 불릴 수 있어. 한번 맞춰볼게. 해볼게.
야, 이거 문장으로 바꾼다. 화살표 만들기 게임 하는 거야. 보고 따라해야 돼. 스몰로 바꾸세요. 화살표가 요 표시의 끝을 오므리도록 요런 문장 하나 있겠지? 근데 얘가 맞는 말이면 이 새끼 대우도 맞는 말이겠지? 순서 바꿔서 부정하는 거? 힌트가 2개로 늘어났어. 아, 뭐야, 마이너스가 아니라 물결. 그 다음에 2번째. 요거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 스몰로 표시하시고. 화살표 방향이 요 집합의 끝을 오므리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여겨지는 게 참인 문장으로 하나 나와 있대. 근데 얘가 맞는 말이면 얘의 대우도 맞는 말이었겠지? 그래서 not A이면 not B다도 맞는 문장으로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우리가 C로 가다 보면 결국에 도착지가 A잖아. 그럼 B를 중간 정류장이라 생각하고 무시하고 이렇게만 써도 되겠지? 결국에는 C라는 집합 안에 A랑의 관계가 이렇게 잡히는 거니까 중간에 B가 있긴 했어도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그래서 C라는 집합하고 A라는 집합하고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 화살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쭉 있을 거래. 부분 집합이 표시가 이렇게 되니까. 얘가 5번째. 그럼 얘가 5번째라고 하면 이것의 대우도 힌트로 갖다 쓸 수 있으니 not A이면 not C입니다. 까지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왼쪽 거 하나 만들고 이 새끼 대우 하나 만들고 오른쪽 거 하나 만들고 그 새끼 대우 하나 만들고 시작하고 끝만 보고 떼와서 문장 하나 만들고 그거에 대우를 만들어서 총 6개짜리 가지고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 힌트는 2개인데 6개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 문제 한번 보십시오. 쭉 연결이 될 거래. 82번의 예제 봅니다. P이면 not Q이다 이랬어. P이면 not Q이다. 이게 첫 번째. 승준아 이거 대우 어떻게 했어? Q이면은 얘가 뒤로 가면서 not P이다. 얘가 2번째. 이거 내가 만든 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not R이면 Q라고 했는데 얘가 3번째로 나와 있다고 보면 이것의 대우도 힌트야. Q로 출발하지 않으면 도착지가 반대말, 그냥 R로 도착한다. 대우도 맞는 문장이고. 요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볼까요? P에서 맨 처음에 연결하는 거야, 찾는 거야. 책에 없어. P이면 not Q이고. 야, 여기서 또 갈 수 있는 데 있지? 어디로 갈 수 있어? R로 갈 수 있대. 4번을 읽었나 봐. 그럼 이 중간 연결고리 지우고 그냥 얘와 얘 가지고 만든 게 5번째 힌트인 거야. P에서 가다 보면 R로 도착함. 그럼 그 새끼의 대우도 또 만들 수 있는 거지. 나달로 가다 보면 not P로 도착함. 그래서 밑에 보기를 보고서 되는 거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번에 P면 R이다 이랬는데 P면 R이다? P면 R이다? 여기 있다. 기억은 되는 거고. 니은번으로 가서 not P면 Q이다. 일단 문제 안에 not P로 출발하는 놈이 없어. not P로 출발하는 새끼 없어. 니은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다. 디귿번에 Q로 출발하면 나달에 도착함. Q로 출발하는 거 찾으려고 했어. Q로 출발하는 거, Q로 출발하는 거. 여기 있다. Q로 출발을 했어. 그럼 그 새끼는 일단은 여기를 한번 거친대. 야, 우리 이거 뒤에 붙일 만한 거 있어? not P로 가는 거 있어? not P에서 출발하는 거? 어디? 1, 2, 3, 4, 5, 6번 중에? 야, 없어요. 몰라. Q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없어. 디귿도 틀렸어. 알 수 없음이야. 그 다음에 리을에 해당되는 거 나달로 가다 보면 not P로 도착함. 나달로 가다 보면 not P로 도착함. 이건 또 있네. 기억하고 리을. 양 사이드에 있는 거 2개만 정답입니다. 대우를 만들어서 힌트를 불려낸다. 가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아 힘들어 죽겠지. 008번으로 갈까? 137쪽에 문제 딱 하나만 보고 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8번 문제. 나와 있는 힌트는 3개인데 그거의 대우까지 다 만들면 6개로 불어나.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충족하려고 해보자.
008번 문제. 가장 마지막 쪽 보니까 좀 특이하다. 화살표가 쌍방으로 돼 있어. 나머지는 다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빡 찍혀 있는데 너네 화살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찢으면 이런 거거든? P가 가다 보면 S로도 갔으면 좋겠고 S가 가다 보면 이제 P로도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찌르는 상태. 이렇게 가는 상황도 요거 갖다 풀다 보면 나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가는 상황도 나왔으면 좋겠대. 좀 꼼꼼하게 봐야 되네, 그치? 화살표가 쌍방이야. 이 두 가지가 다 발현되기를 원한대요. 한번 해볼게. 일단은 쉬운 거부터 해보자. P에서 출발해서 S로 가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보자. 저 여기에서 출발했거든요. P에서 출발하자 이랬거든. 그럼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도착지는 여기야. 그럼 여기에서 또 갈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 낮 Q에서 갈 수 있는데? 낮 Q에서? 여기 낮 Q로 출발하는 거 있어? 없잖아. 모르잖아. 모르지 않아? 지금 이게 원래 문제에 나와 있는 예제들이고 각각의 대우를 옆에다가 써놓은 건데. 네. Q야? 여기 Q? 아 미안. 여기가 낮 Q면 S 이렇게 있나 봐. 아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꽂힐 수 있다. 그러면 P에서 가다 보면 S로 가는 거는 내가 만들었네? 이건 괜찮네? 더 이상의 노력을 안 해도 되고. 그럼 이제 S로 가다 보면은 P로 도착하는 상황을 한번 짜볼게요. 우리 여기서 다시 가보면 돼. S에서 출발하다 보면 S로 출발하는 거 하나 있지. R로 가. 그 R에서 또 출발해서 어디론가 가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근데 지금 보기 중에 R에서 가게 되는 거는 안 나와 있지. R에서 출발하는 예제. 도착지가 R인 거지 R로 출발하는 게 아니네? 그럼 여기에 이제 노선이 끊겨 있는 거네? 근데 우리가 가다 보면은, 응? S에서 가다 보면 P가 도착지이길 원하잖아.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직접 노선 알아? 이거 직접?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가지고 P에 꽂히는 상황 있어? 6개 중에? P에 꽂히는 거 있나? 6개 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만 하나 짜면 돼. 아래서 어디론가 가야 되고 누군가가 이제 P 쪽으로도 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난 지금 여기 노선이 끊겨 있는 거야. 이렇게 가는 상황만 하면 짜면 되는데 이게 필요한 거야. 여기서 여기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는 거야. 도로가. 아래에서 P 쪽으로 가는 도로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완성이 되려면 아래에서 P 쪽으로 가는 도로를 하나 개설해야 돼. 그래서 보기 중에서 한번 찾아볼까? 아래에서 간다? 안 보이는데요. 그럼 그거의 대우를 또 짜도 되죠. 낮 P이면 나달이다. 이렇게 생긴 거는 보기 중에 있지. 2번. 한 번만 하고 쉽게. 쌍방으로 있으면은 P가 S로 가고 S가 P로 가는 거를 따로따로 체크한다. 분리를 시켜서 보니까 일단은 P에서 출발하는 거를 보고 있는데 P에서 출발을 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소스 6개. P에서 낮 Q로 갈 것이고 여기서 또 갈 수 있는데 봤더니 낮 Q에서 가는 놈이 S가 있대. 가다 보니까 S에 딱 꽂힌 거야. 그래서 여기는 괜찮다 이러고서 딱 넘어갔어. 그럼 두 번째 이 노선을 짜야 되는데 S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론가 가는 걸 짤라 했더니 내가 S에서 출발하면 R로 일단 도착을 한대요. 그럼 R에서 출발을 해서 또 어디론가 도착하는 게 있나 봤더니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씨 큰일 났다 이러고서 이제 일단 물음표야. 어디로 가야 되지? 싶은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S에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도착지가 P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였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지랄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 누군가가 가다 보니까 P에 꽂히는 거가 있어야 돼. 근데 도착지가 P인 새끼가 단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아씨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를 연결시키면 돼요. 아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가다 보니까 여기로 가게 되는 노선이 없는 거구나. 즉 아래에서 P로 가게 되는 소스가 있었어야 되는구나. 근데 걔가 보기 중에 없다면 그거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
얘를 찾아봐도 되는구나 해서 2번이 정답이래. 끊겨있는 노선을 본인이 개설하는 거. 잠깐 쳤다가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